예, 정치하는 언니들 시작하겠습니다. 정은혜 민주당 의원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했고 미국도 공격에 가세했다라는 속보가 나와서 관련 영상을 보내드렸고 저희 이슈 첫 번째 하고 나서 이슈 두 번째에서 그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김창현의 창에서 또 다룰 거고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분당에 하나 있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방송 중에 이게 속보로 났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왜 내놔 아까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바로 그 시세보다 낮게 내놨기 때문에 바로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요거 근데 집 내놓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일단 이제 일각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돌아갈 집도 없는데 연임을 시키자 이런 말씀들도 연임을 시키자.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연임을 시키면 국민들은 좋아하지만 공무원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이 집값의 고점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양도세 유예가 5월 초반으로 정해져 있는데 더 이상 유예는 없다. 확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이재명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자산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강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팔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을 사인을 본인이 집을 팔므로써 내가 지금 아주 고점에 팔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하면 사실 지금이 가장 고점이기 때문에 파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본인에게 이득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팔면서 그 강윤정 대변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동산 판 돈으로 ETF에 투자한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본이 부동산에서 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뤘지만 코스피가 6천도 굉장히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3차까지도 통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천뿐만이 아니라 7천, 8천, 5천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지금 당신들이 팔고 안 팔고는 선택이다. 그렇지만 양도세는 유예가 이제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팔지 않으면 당연히 당신에게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사인을 본인이 집을 팔므로써 명확하게 국민들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약간 대통령이 집을 내놓는데 시세보다 낮게 내놔서 바로 팔리는 이 모든 게 약간 요렇게만 하면 돼. 약간 베이직한 뭔가 길을 알려준 듯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일단 저는 좀 그 주택을 매입하신 분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온 자리잖아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보도에 따르면 1시간 만에 이제 또 그게 네, 매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가능했다. 그리고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아파트라서 굉장히 조금만 더 계시면 어차피 사실 지금은 또 청와대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퇴임 후에 돌아가실 곳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팔지 않았던 게 맞았던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좀 매매를 하셨다는 것은 저는 크게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상황이 중요하고 또 말이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하셨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집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 부부의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져 있는 집이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거기에 이제 키가 자랄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기도 하고요. 뭐 아이들이 어릴 때 낙서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밥을 먹었지. 여기서
여기서 김치 담궜지 이런 그런 추억이 맞아요. 담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첫 집입니다. 처음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구매를 하셨던 집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이제 살면서 아이들의 뭐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보냈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동상이몽인가요? 그 TV에도 나왔던 사실 그 집이기도 한데 그런 아이들의 그 흔적과 추억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을 보이셨다는 것,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이 본인이 그렇게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구매했던 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값이 오른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막 투기로 몰아가는 세력들도 있던데 사실은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투기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정상화에 어떤 정도로 의지가 있는지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선 시세 차익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는 고점에서 판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킬 거니까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건 투기를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전세 그 자금을 완전 뭐 빌려가지고 뭐 사가지고 단타로 뭐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해야지 29년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고 다시 거기를 돌아가고 싶고 이런 집을 가지고 시세 차익이라고 부르는 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이상하고 장동혁 대표 6채 다주택이나 좀 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숫자 6만 봐도 가슴이 뭐 철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팔면 나도 6채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그 영상 봤어요. 했죠. 굉장히 웃으면서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약속의 시간이 왔다. 이 6의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그런 기회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니 전화기를 들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 뭐 시세 차익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온 국민들이 부동산 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집도 내놓는 이 마당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본인은 6채 갔는데 뭐 팔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오피스텔 달랑 하나 이렇게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5채는 다 실거주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런 말장난에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뭐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 본인들의 이 부동산 정책을 뭐 대안을 내놓던지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6에서는 벗어나서 5채가 되네요. 이제 5로 갔는데 아무튼 오피스텔 하나만 내놨대요. 이거 뭐 신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또 뭐 그 오피스텔도 지금 뭐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이런데 사실 가격 내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셨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저는 이런 또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주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보통 이제 뭐 장모님이 거주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거주하시고 뭐 그다음에 아내와 함께 이제 또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전세를 주고 막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당연히 그가 말하는 실거주라는 게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로 변경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거주하는 이런 소유했던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뭐 분당을 팔면 내가 팔겠다. 그런 말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게 본인 생각에 장동영이 떳떳하다면 나는 절대 팔 수 없다. 나는 다주택 정책에 동의한다. 사람이 다주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은 실거주고 완전 이게 내로남불의 끝장이죠. 그러면 뭐 누구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런 변명들도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사실 그런 대통령님한테 뭐 비유를 들어서 막 본인이 얘기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자기 부동산까지 지금 처분을 해가면서 지금 이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그럼 정상화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삼성전자 내가 5만 원일 때도 안 샀고 10만 원일 때도 안 샀는데 22만 원일 때 고민하고 지금 있어요. 사야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우리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기대 수익이 높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는 뭐 재벌 경영이라던가 이 투명하지 못한 관행 이것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가격이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 줬던 혜택도 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혜택을 주느냐 그걸 져줘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금들이 주식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도 또 선순환돼서 안정되고 그리고 주가도 더 오르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일단 강남 3구랑 용산의 집값은 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이게 전국으로 네. 퍼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특히 뭐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뭐 몇천에서 1억까지 아니면 뭐 몇십억을 이렇게 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또 3월, 4월 그때가 되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특히 우리가 상징적인 강남, 용산 이 다운이 된다면 서울시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택과 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거기 거주하고 살고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이재명 이제 대통령님의 지금 정책에 의해서 지지를 하는 글을 하나 또 올렸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보수층에서도 이제는 그래 우리가 뭐 집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고도로 성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의 그 집값이 올랐고 그렇다면 내가 그냥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자연히 내가 그 소득으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버티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인식을 걷어들이고 집이라는 것은 거주용 내가 뭐 회사가 가깝다, 뭐 아이 학교가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금융자본, 뭐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또 투자를 해서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런 인식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영포티인데 저희 뭐 80년대생들 뭐 특히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내 친구 어디는 어디에 집을 샀는데 갑자기 뭐 몇십억이 됐대. 뭐 몇십억을 벌었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집을 사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외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지금 정책 그리고 최근에 또 전북 지역을 또 개발하는 그런 발표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 사업을 또 개발하고 그 지역에 또 그 환경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그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다각도로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번에 집을 사실 또 파셨는데 정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청와대 계시라. 갑자기. 계속 예. 떠나지 마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지지율은 계속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계속 잘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아마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요. 트럼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